네, 26번부터 30번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의 효력이란 사회의 규범으로서의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그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힘을 의미한다. 이때 타당성이란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이란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게 하는 강제력을 의미한다. 실효성이 없는 법은 법을 이행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법은 이러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발휘하며 효력을 갖춘 법이 미치는 범위는 시간, 사람,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법의 효력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고 그 법의 효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봐야 될 개념으로 타당성과 실효성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1문단 마지막 부분에 법이 미치는 범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두 번째 문단부터 이어집니다. 먼저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의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만약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면 법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이때 공포의 뜻을 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여러분 공포의 뜻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자, 법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법의 효력은 소멸한다. 이건 당연히 그렇겠죠. 폐지일이 지나면 법의 효력이 소멸할 것이고 만약에 폐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법 자체가 폐지되면 당연히 법의 효력은 소멸할 겁니다. 자, 그런데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국법의 효력이 소멸된다. 법의 효력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며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이미 신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이 시행한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새로운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나 신법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국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신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전 법에 의해서 어떤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인적 효력은 한 사람에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 어떤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 자, 먼저 속인주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관계없이 국적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지은 경우 속인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상황에서 속인주의를 적용한다면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속인주의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한계는 속지주의로 보완할 수 있다.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자, 가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지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주한외교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면책특권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의 장소적 효력은 법이 어떤 공간에 적용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전체 영역인 영토, 영해, 영공에 걸쳐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 중 일부 조항처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있다.
자, 이렇게 법의 효력과 법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법의 효력은 국가 영역의 일부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방금 읽었던 네 번째 문단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보면 자, 전체 영역인 영토, 영해, 영공에 걸쳐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네,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살펴볼게요. 2번, 법의 폐지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을 폐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앞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법의 폐지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법의 효력이 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의 폐지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법 자체가 폐지되면 소멸되니까 법을 폐지할 수 있는 거죠. 또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았을 때 국법과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되면 국법은 또 효력이 소멸된다고 했으니까 법의 폐지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법은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선지로 넘어가서 세 번째, 법의 효력은 부칙의 시행일을 반드시 규정해야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자,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시간적 효력은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시행일이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주한외교사절은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자, 여러분이 주한외교사절과 관련된 내용은 세 번째 문단에 있었는데요. 위로 올라가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한외교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고, 5번,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더라도, 자,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것, 외국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에 속인주의에 해당하겠죠. 자, 이 속인주의, 속지주의 내용은 세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자, 이 속인주의 경우에는 영토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위로 올라가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이 속인주의의 문제점이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범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줬었기 때문에 네, 영토 주권을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자, 27번,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앞에 기역이 어느 부분이냐면 네, 첫 번째 문단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타당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타당성은 정당한 자격을 말하는데,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실효성은 실제로 이걸 실현하게 하는 강제력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이 타당성만 있고 실효성이 없으면 법의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 이 타당성에는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제정된 경우 타당성을 갖는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을 가지면 타당성이 갖추었다고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타당성만 있고 실효성이 없으면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정당한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앞서서 본 것처럼 이 타당성은 정당한 자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2번 선지 갖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타당성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3번, 법이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해당 법의 실현을 위한 강제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앞에서 실효성 내용을 보면
이 실효성 자체가 강제력을 의미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3번 선지 역시 실효성이 있으면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4번 법이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여러분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을 때, 그러면 국민은 그 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다는 것은 이렇게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바로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타당성이 없으면 이걸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즉 실효성만 있으면 이걸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4번 선지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을 실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힘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법을 실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힘은 앞에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힘은 이렇게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뒤로 다시 넘어가서, 자, 이건 실효성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앞에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했으니까 이 실효성도 국민들에게 인정받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음주가 허용된 나라인 A국 국민 뭐뭐씨가 음주가 금지된 B국에서 음주를 한 경우 이거에 따르면 어디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뭐뭐씨는 뭐뭐뭐뭐다. 그래서 가나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A국의 국민 뭐뭐씨는 지금 B국에 있기 때문에 B국에서의 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원래 국적국인 A의 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두 가지겠죠. 만약에 이 A국 국민인 뭐뭐씨가 자신의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속인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속인주의에 따르면 원래 자기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니까 A국의 법을 따르겠죠. 그러면 이에 따르면 A국 국민인 뭐뭐씨는 A국이 음주가 허용됐기 때문에 사실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본인 나라의 법에 따르면 음주가 허용되는 거죠. 반면에 속지주의를 따르게 되면 지금 A국 국민 뭐뭐씨가 B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소에서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B국의 법을 따르게 될 것이고, B국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주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지주의일 경우에는 2번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속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지를 나눠서 봤을 때 속인주의 같은 경우에는 A국에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지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3점짜리 문제예요. 자, 앞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이제 적용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보는 문제입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고 우리가 차근히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모모 기업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격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2016년 6월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모모 기업은 실제로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뭔가 가격 담합이라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죠. 자, 1990년 1월에 제정된 관련법은 별도의 폐지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르면 위법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지금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격 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 위법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럼 몇 년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겠어요? 2015년 2월까지는 부과할 수 있겠죠. 종료일로부터 5월까지니까. 자, 그런데 이 법이 개정돼서 2012년 2월 1일에 공포가 돼서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조사 개시일이라는 건 실제로 이 기업이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격 담합은 했으나 실제 조사는 언제 됐죠? 2016년 6월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실제로 과징금은 2016년 6월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2021년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효력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구법이 그러니까 기존의 1990년 1월에 제정된 관련법에서에 따르면 이某某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5년 2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2012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아직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상태겠죠. 왜냐하면 구법에 따르면 2015년 2월까지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아직 이렇게 구법의 효력이 남아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몇 번째 문단으로 가냐면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자,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신법을 그 이전에도 적용한다는 뜻이라서 자, 효력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여기에 적용해서 소급 적용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지 한번 살펴보죠. 자, 구법의 효력은 개정된 법의 시행일로부터 소멸했겠군. 그랬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문단에 따르면 구법과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구법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1번 선지는 네, 적절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某某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2021년 7월에는 부과할 수 없겠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6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7월에는 부과할 수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某某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면 개정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아마 소급해서 적용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2015년 2월까지 과징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조사 기간은 2016년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법에 따르면 2016년 6월에 조사했을 때는 이미 사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관련법이 2012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네, 개정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개정된 법이 공포된 시점에는某某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구법의 효력이 존재했겠군. 자, 개정된 법이 공포되었을 때는 2012년 2월 1일이잖아요. 그때는某某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구법의 효력이 존재했죠. 왜냐하면 2015년 2월까지 네,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2016년 6월에某某기업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었겠군 이라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위법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2016년 6월은 이미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그 문제 상황 날짜에서 5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라서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개정되지 않았다면. 네,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는데요. 자, A는 적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적법이라는 건 법규에 맞다, 법에 적합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B는 경과라는 단어였어요. 경과. 자, 20일이 경과되면 할 때 이 경과는 시간이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C는 시행이라는 단어인데, 자, 시행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령을 공포한 뒤에 그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일, 효력이 실제로 발생될 때 우리가 시행한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에서 C에서 어려운 점을 무릅쓰고 행하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시행에 해당하는 뜻이 아니라 강행에 해당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D는 소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급이라는 말은 보통 법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는 거. 어떤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소급 적용한다라는 건 그 법이 만들어진 이전에도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E는 면책이라는 단어인데, 면책의 뜻은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다, 책임을 면하다 이런 뜻이라서 면책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